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오래된 지혜가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을 바꾸는 힘은 대단한 치료나 비싼 방법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몸의 기운을 되살리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심지어는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까지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6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6가지 습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워주는 현실적이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자기 자신답게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학 연구와 실제 사례로 검증된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삶을 사랑하게 되는 작은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내용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아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습관, 아침에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물 마시기. 어르신, 이 습관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가장 자주 잊히는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두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는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밤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동안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도 호흡과 땀, 신진대사를 통해 몸속의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과 마음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뇌와 심장, 신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피곤하고 관절이 뻣뻣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컵만 마셔도 몸을 부드럽게 다시 깨우는 아주 좋은 시작이 됩니다. 며칠만 꾸준히 해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탈수가 오래 지속되면 몸 안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은 심혈관 질환, 관절염, 그리고 일부 암과 같은 노년기 질환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져 심장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혈압 상승과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컵은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탈수가 있는 어르신들은 기억력과 주의력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뇌에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몸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간과 신장은 밤새 독소를 걸러내지만 물이 부족하면 그 과정이 느려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결석, 요로 감염, 그리고 방광암이나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실온의 물 450ml에서 9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속이 예민하신 어르신들께는 실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레몬 몇 방울, 오이나 민트 잎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에 은퇴한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가벼운 고혈압과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아침마다 큰 물 한 컵을 10분 동안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후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몸이 말라 있었더라고요. 어르신, 이처럼 가장 단순한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어르신 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습관, 매일 빠르게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걷기가 에스트로겐과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호르몬들이 균형을 잃으면 암세포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몸이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걷기는 전신염증도 줄여주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걷기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집 주변이나 쇼핑몰을 천천히 도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숨이 약간 가빠지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시속 3-4마일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상체도 함께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걸어 햇빛을 즐기세요. 햇빛은 귀중한 자연 비타민 D의 원천입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은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안전이 걱정된다면 실내에서 걷거나 러닝머신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할머니는 세이십니다. 의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뒤 할머니는 매일 걷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5분 정도 걷는 것뿐이었지만 점차 늘려 매일 아침 20분 걷기로 발전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할머니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고 정신도 더 상쾌해졌습니다. 특히 몇 달 동안 계속된 뇌가 브레인 포그 때문에 중단했던 퍼즐 게임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단 할머니는 또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심리를 더 균형 있게 해주어 예전처럼 쉽게 짜증내거나 우울해지지 않고 마음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나누었습니다. 매일 걷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성취감과 통제감을 주어서 노년이 때때로 가져오는 무력감을 밀어내줍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이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면 정신도 더 맑아지고 그로 인해 감정적인 회복도 자라납니다. 아직 걷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하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리듬에 익숙해지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푹신하고 발을 잘 잡아주는 신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걸을 친구를 두거나 음악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흥미를 더해보세요. 걷기의 훌륭한 점은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기계나 개인 코치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신발 한 켤레, 안전한 길, 그리고 매일의 작은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습관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운동 능력을 강화하며 때때로 노년이 서서히 빼앗아가는 독립감을 다시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큰 이점이 있습니다. 매일 깊게 호흡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5-10분이면 됩니다. 이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며 기억력을 높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적, 신체적 회복력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스트레스와 숨은 염증이 건강을 잠식할 때 매일의 깊은 호흡은 질병을 방해하는 해방꾼이 됩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확장됩니다. 즉 폐 아래쪽의 근육이 더 잘 작동하게 되고 그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는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으로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싸우거나 도망치기 반응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건강, 재정, 외로움 때문에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반응이지요. 규칙적인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박수를 늦추며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인 염증을 줄입니다. 2020년에 Frontier in Physiology에 발표된 연구는 횡격막 호흡이 심박 변이도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HRV는 심혈관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HRV가 높을수록 뇌졸중 위험이 낮고 심장이 더 건강하다는 뜻이며 이는 노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뇌와 심장, 폐, 소화계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해 소화를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그 결과 잠이 더 잘 오고 매일의 기분도 더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아침 습관에 고요함과 마음 챙김을 더해보세요. 깊은 명상이나 복잡한 염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의 흐름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천천히 호흡해 마음이 가라앉게 하면 됩니다. 이는 가벼운 비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걱정을 씻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특히 혼자 지내거나 정서적 상처를 겪는 경우 이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외로움을 줄이며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추는 방법입니다. 2018년 Psychosomatic Medicine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실천이 면역력과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한 장소 하나면 됩니다. 익숙한 안락의자, 공원 벤치 또는 아침에 침대 가장자리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편하면 눈을 감고 가벼운 호흡 연습을 시작하세요.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멈춘 다음 입으로 4박자 내쉽니다. 이렇게 5와 10분 반복하며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이 잠시 딴 데로 가더라도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점차 이런 작은 인내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민 할아버지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82세의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호흡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격려로 아침 식사 전에 매일 10분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호흡 안내 앱을 사용해 매일을 기록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이 더 안정되기 시작했고 짜증이 줄고 잠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변화는 집중이 안 되어 오래전에 그만두었던 독서를 다시 즐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복의 힘이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깊은 호흡은 소화가 좋아지는 것부터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까지 몸 전체에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이 연습은 완벽해지려는 것도 마음을 완전히 비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과 뇌에 잠시 쉬는 순간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는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통제감을 되찾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숨은 세포 하나하나에 보내는 다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 당신은 지지받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시작을 위해 매일 알림을 설정하거나 아침 물 마시기, 잠들기 전 휴식 같은 기존 습관에 붙여보세요. 처음부터 10분이 길게 느껴진다면 매번 3분만으로 시작해 점차 늘리면 됩니다. 컴이나 헤드스페이스 같은 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타이머가 있는 시계와 조용한 공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물 마시기와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스트레스와 몸속의 염증을 줄이면 회복과 재생의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분은 더 편안해지며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작은 행동이 꾸준히 유지되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배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제가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영상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물에 노출되기입니다. 찬물에 노출된다는 개념은 많은 사람에게 얼음물에 뛰어들거나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럽고 이 점은 매우 깊습니다. 이것은 장수, 건강 개선, 전인적 치유를 돕는 방법들에서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며 많은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시원한 샤워를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손을 시원한 물에 몇 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매일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찬물에 가볍게만 닿아도 우리 몸은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감소, 기분과 회복력 강화 등 여러 생리 반응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약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15-30초만 피부가 찬물에 닿게 해도 됩니다. 바로 그때, 즉 통제된 가벼운 스트레스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몸이 적응하도록 돕고 짧은 냉자극을 반복할수록 점점 더 강하고 건강해지게 만듭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먼저 수축한 뒤 다시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곳곳까지 쉽게 전달되어 심장은 더 건강해지고 몸은 더 유연하고 탄력 있게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또한 심박수를 느리게 하면서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물질은 마치 천연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하여 염증을 줄이고 머리를 맑게 하며 상쾌하고 활력 있는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되살리는 회복 과정입니다. 찬물에 노출되는 것은 잊혀졌던 생존 본능을 다시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차가운 시냇물을 건너고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서 목욕하며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온도 변화와의 접촉이 그들의 몸을 단련시키고 면역 체계를 민감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생활은 에어컨, 온수, 따뜻한 이불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해졌고 그 결과 우리 몸은 점점 적응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며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력과 인내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물로 씻는 행위는 잠들어 있던 신체 시스템을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관계를 강하게 자극하여 몸이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림프계, 즉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 또한 차가운 자극으로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이 나이와 함께 느려지는 고령자에게 있어 찬물과의 접촉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생기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 연구들 역시 찬물의 분명한 이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6년 Medical Hypothesis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찬물 샤워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증가시켜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찬물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더 강해지고 감염에 덜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다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합니다. 이 지방은 에너지를 태워 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며 혈당 조절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는 당뇨, 체중 증가, 신진대사 저하를 걱정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유익한데 힘든 운동이나 엄격한 식이요법 없이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찬물 샤워가 아직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중요한 것은 곧바로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뒤 마지막 15-30초만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습니다. 한번 무리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찬물로 얼굴, 목, 손에 물을 끼얹거나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손과 팔을 약 30초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꾸준히 유지한다면 예상보다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6세의 글로리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했고 아침마다 몸이 굳어 있었으며 기억력도 점점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찬물 샤워를 권했을 때 할머니는 그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의 유행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마지막 30초를 찬물로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몸이 떨렸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더 또렷하게 깨어났고 무릎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기분도 이상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한 번의 충격으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요. 한 달이 지나자 관절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삶에 대한 애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이 방법은 강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부정적인 감정과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더 나아가 면역력을 높이고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찬물 노출은 나이가 들수록 정체되기 쉬운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독소 축적과 면역 저하를 막아줍니다. 또한 갈색 지방의 활성화는 체중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헬스장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제2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매일의 작은 용기뿐입니다. 시작하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샤워 마지막 15초 동안 물을 차갑게 하여 등이나 팔다리에 가볍게 끼얹거나 아침마다 대야에 찬물을 받아 손을 담그고 얼굴과 목 뒤에 살짝 적셔 보십시오. 하루 몇십 초만이라도 매일 지속하면 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젊음과 건강은 때로 이렇게 단순한 것, 아침에 시원한 물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르신들께서는 이 상쾌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에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익숙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고 에너지, 기분, 그리고 몸의 편안함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찬물과의 접촉은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생명력을 깨우고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의지해왔던 자연의 생체 리듬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매일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습관입니다. 호흡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종종 가볍게 여겨집니다. 사실 하루 몇 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신체와 정신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5-10분만 시간을 내어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요가 기술도 필요 없고 현대적인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배로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아 보이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불안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개선하며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효과입니다. 횡격막으로 깊게 호흡할 때 몸은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고령자에게 흔한 오래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는 일뿐 아니라 외로움, 질병, 삶의 압박에서 비롯되어 오랫동안 내부를 손상시킵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 폐, 뇌로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합니다. 2018년 Frontiers in Immunology에 발표된 연구는 횡격막 호흡이 코르티솔을 크게 낮추고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더 잘 대응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2017년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깊은 호흡이 약물 없이도 몇 주 만에 고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깊은 호흡이 고령자의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0년 네이처에 실린 연구는 조절된 호흡 기법이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산소 공급을 늘리고 뇌의 부담을 줄여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호흡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해 줍니다. 81세의 조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은퇴 후 단기 기억력 저하, 만성 불면, 그리고 예전만큼 맑지 않은 정신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보충제를 먹고 두뇌 퍼즐을 해보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인 딸이 478 호흡법을 권했습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간 멈췄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현대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딸을 생각해 매일 아침 5분씩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메모 없이도 약속과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의사는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혈압이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씨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내 뇌와 몸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호흡 하나가 이처럼 깊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경막 호흡의 한 번 한 번은 간, 폐, 신장, 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소화, 해독,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느려지는 기능들입니다. 더 나아가 깊은 호흡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감을 회복시켜주는데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점점 잃어가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낯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는 한 번 한 번의 호흡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장소 하나면 됩니다. 좋아하는 의자, 침대, 혹은 익숙한 공원 도래자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입으로 6, 4,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천천히 내쉬는 것은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몸이 진정되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기계도 수업도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몇 분이면 됩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만 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은 불안, 관절 통증, 소화불량,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심혈관 건강과 정신적 명료함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람도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젊음의 셈입니다. 부드럽고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배움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전히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자노인 채널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째, 수면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생각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지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명료함을 유지하며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간단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의 24시간 생체 리듬에 맞춰 하루 생활 시간을 조정하면 호르몬 조절부터 조직 회복까지 내부 과정들이 최적화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약이 때때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밤에는 멜라토닌을 분비해 졸리게 하고 이른 아침에는 코르티솔을 분비해 깨어나게 합니다. 깊은 수면 동안 몸은 회복하고 면역 체계는 작동하며 조직은 치유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낮잠을 많이 자는 등의 이유로 이 시계가 쉽게 어긋납니다. 이런 방해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며 혈당을 교란하고 심지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1년의 한 연구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심장질환, 인지저하, 심지어 알츠하이머 위험까지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은 몸이 언제 쉬고 언제 활동해야 하는지 미리 알게 해주어 호르몬을 제때 분비하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프랜시스 팔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할머니는 불면증,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흐릿한 느낌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면제, 허브차, 명상 앱,
따뜻한 물 목욕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잠깐뿐이었고 오래가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건강을 전공하는 손자가 할머니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잠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의심했지만 결국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해 매일 진지하게 지켰습니다. 3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알람 없이도 스스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들었고 관절 통증도 덜 나타났습니다. 프랜시스 할머니는 마치 내 몸이 드디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규칙성은 뇌의 림프계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유해 단백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며 이 과정은 깊은 수면에서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 밤에는 잘 자게 하고 낮에는 맑게 깨어 있도록 돕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교란되면 노년층은 종종 아이러니한 상태에 빠집니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2019년 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린 연구에서는 수면이 불규칙한 것이 수면 부족만큼 해롭고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몸의 기능들이 동기화되어 심혈관 건강도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매일 7-8시간 잘 수 있도록 고정된 취침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밤 10시, 아침 6시 또는 밤 11시, 아침 7시처럼 말입니다. 전날 밤 잠을 잘 못 잤더라도 이 스케줄을 지키십시오. 과식을 피하고 오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이 있는 기기를 끄십시오. 창가에 앉아 잠시 쉬기, 따뜻한 조명으로 바꾸기, 잔잔한 음악 듣기 같은 작은 의식을 만들어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에 깨어있음, 힘, 그리고 명료함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잠들기 전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편안한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런 신호를 기억하고 그것을 수면으로 들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습관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건강을 재생시키고 약이나 비용 없이도 뇌, 심장, 면역 체계를 보호해줍니다. 현자노인 채널과 함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6가지 습관을 탐구하는 여정에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들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특히 60세를 넘긴 뒤에도 건강, 정신, 생기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팁 몇 가지가 아니라 명료함과 가벼움, 그리고 매일의 삶의 기쁨을 되찾기 위한 단단한 기반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건강하게 사는 길에서의 큰 전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어르신들이 당장 해보고 싶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 첫물 한 잔입니까? 빠른 걸음에 산책 한 번입니까? 아니면 단지 3분의 깊은 호흡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서로에게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현자노인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매일 더 건강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